드라이브 2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연초에 중국 테크주들이 굉장히 강력한 흐름으로 중국 시장을 끌어가는 모습이 있었죠.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에 화답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기에 가능한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건 사실 그간 부진했던 중국의 소비 시장이 되살아나는 부분에 대한 기대도 결국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중국 관련된 소비재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라는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재,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 하면 여전히 화장품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관련 섹터 보고 계시는 배송희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최근에 그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과연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월간 리포트를 발간하셨더라고요. 네. 해서 오늘 거기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중국 화장품 시장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과연 중국 모멘텀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중국 화장품뿐 아니라 소비 시장이 워낙 침체 일로를 걸어왔기 때문에 여건이 어떤가에 대한 파악이 우선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현황을 좀 먼저 짚어드리면 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작년 내내 좀 부진한 흐름으로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좀 그려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기울기는 조금 미미할 수는 있지만 추세가 좀 달라졌다는 점에서 짚어볼 부분이 4분기거든요. 끝에 살짝 위로 올라가긴 네, 했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저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4분기에 중국 정부 측에서 이제 강력한 내수 부양 정책이 좀 발표가 됐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소비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이제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는 사실 이런 이벤트가 있어도 워낙 경기가 좀 추세적으로 부진하다 보니 실제 소매 판매 지표가 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추세 반전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 있어서 부양 의지가 수반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저점은 지났다라고 좀 가능성 정도를 좀 네네.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 분기 증감률에서 더 아래로 빠지지 않고 살짝 위로 고개를 들었다라는 네, 부분에 네, 대해서 의미를 맞습니다. 두고 계시는 네, 것 네. 같아요. 이게 추세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강도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으나 어쨌든 정부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반영해서 저점을 잡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 실제 소매 판매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화장품을 보니까 네. 화장품 업체들이 숫자에서 잡히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방금 보신 부분은 전체 소매 판매였고요. 이제 네. 화장품 소매 판매 성장률 지표만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부진할 때 전체 소매 판매보다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4분기 이제 소매 판매 반등 구간에서 더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좀 경기 소비재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경기 하락 구간에서 특히 더 부진했다가 소비 심리 비롯해서 소비 경기가 좀 풀릴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 더 크게 반등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소비가 이제 실제로 4분기 분위기를 이어서 저점 지나서 회복하는 흐름이다라는 흐름이 조금 더 확실하게 형성이 된다면 네. 경기 소비재군인 화장품 종목들의 실적에서 조금 저희가 수혜를 볼 수 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복할 때 조금 더 강력하게 회복하는 회복의 탄력성이 좀 네, 큰 네, 업종이라고 맞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아요. 화장품 업종이 때문에 소비가 조금 살아난다면 화장품은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일단은 좀 갖고 섹터를 보자라는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사실 아직은 이제 저점을 잡고 위로 방향을 살짝 트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틀었던 것이 정부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면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강도로 얼마나 연속성 있게 나오는가가 결국은 전체 경기 회복의 속도나 탄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네. 같아요. 관련해서 지난달 양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혹시 저희가 좀 알아야 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 양회 때에 일단 그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발표함에 있어서 네. 내수 진작을 제1순위 과제로 좀 발표를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실효성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소매 판매 지표에 반영되는 시점차가 얼마나 될 것인지 확인해야 되는 과제가 물론 남아있긴 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내수 진작책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은 좀 일시적인 이벤트로 소비가 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이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좀 그 민간 기업의 협조를 좀 구하는 부분이 조금 더 컸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건전하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좀 개선을 시키면서 그게 가계 소비 여력으로 좀 흘러 들어가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좀 유도를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난 수년간 중국 정부에서 강조해온 공동부유에 대한 강조도 좀 줄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보자면은 네. 중국의 소비 경기 체력을 좀 더 건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보조금 지급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숫자로 바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건 네. 이제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나온 중국 정부의 양회사의 입장은 좀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긴 호흡으로의 네, 회복을 맞습니다. 염두에 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중국 소비 경기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섹터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좀 가져가 보는 네, 게 맞습니다. 나쁘지 네.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업으로 좀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할 텐데, 중국 경기에 영향을 받을 만한 오늘 화장품 섹터 이야기니까 화장품 업체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화장품 섹터가 지난 수년간 이제 비중국,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한 수출 모멘텀으로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중국 비중을 여전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중국 쪽에서 비중을 꽤 가져가고 있는 업체는 이제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좀 들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 매출 비중 한 20% 정도 지난 수년간 좀 유지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국보다는 비중국 쪽에서의 성장이 조금 더 가시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업체들 전반적으로 이제 비중국 쪽을 노출도를 전략적으로 좀 높이려고 하고 네. 있는데요.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여전히 좀 높은 비중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조사입니다만 이제 코스맥스 같은 네. 기업은 최근에 중국 비중이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그러네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높은 음. 비중의 매출이 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 관련한 센티먼트가 좀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중국 소비 경기가 좀 회복이 될 경우에 좀 수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뭐 중국의 소비 경기가 워낙 계속 좋지 않았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화장품 업체들도 이제 그 쉽지 않은 경기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중국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네. 해서 이제는 거기 견딜 수 있을 만한 체질을 조금 갖춰놓은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그와 맞물려서 주가에 대한 부담도 중국 모멘텀 관련해서는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이제 조금만 나아져도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관점에서 이 기업들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견을 주신다기보다는 이런 여건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중국 시장 사실 최근에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테크주 말고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는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뭐 당장 뭘 하기보다는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배송희 사진연구위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